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개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즉 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일간, 일주라고도 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의 천간, 날의 천간이죠. 일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주라고 하는 글자는 주인주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있고, 또 기둥주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주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일주라 하더라도 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이 천간을 말하는 거,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 일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오늘이 개해일이었죠. 이 개해 전체를 일주, 기둥주자를 써서 요 일주라고 할 때 요렇게 두 자를 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주라고 하는 것은 밑에 글자를 뺀 일간의 천간, 일의 천간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용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같은 일주라 하더라도 주인주자를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둥주자를 쓰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 이제 다른 뜻은 이제 사주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당신은 개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에는 뭐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것도 바로 물의 기운, 똑같은 물의 기운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얘는 어떤 기질?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이죠. 임수가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작은 물, 그 다음에 임수는 큰 물, 그 다음에 임수가 깊다, 깊은 물이다라고 했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얕은 물이 얕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얕은 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큰 대해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죠.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범람할 수 있는, 범람의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범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엄청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고, 또 뭐 쓰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홍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물론 우리나라도 비가 와서 좀 남부지방 같은 데는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근데 뭐 지금 또 저 남쪽에서 또 뭐 태풍이 또 하나 몰아치고 오는데, 태풍이 지금 상하이 쪽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한때 좀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정도에는 비가 좀 많이 올 거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비가 와가지고 엄청난 물난리를 겪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잘 해주어야지 되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수 사업을 잘 못한다고 하면, 특히나 옛날 농경 시대에 있어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국가에서 임금이 기후제를 지낼 정도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치수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라든가 강호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왕하게 되면 이렇게 범람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러한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고요, 얕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왕에도 이렇게 범람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일간도 임수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뭐 임수가 범람을 하는 것이지 개수가 범람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 바로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은 탁해지거나 흙이 많아져서 흙탕물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주고 무토, 기토 같은 관성인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맑아지려고 하면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가 들어왔을 때 토를 제어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개수의 핵심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를 모르면 개수일간의 사주를 볼 때는 기준점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단어 개수는 청징함에 있다. 사주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쓰는 것이고, 또 사주에 무토, 기토 내지는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많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오히려 개수가 왕토에서 매몰될 수도 있다. 이것을 개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수죠. 자,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는 뭐예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반대로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아무리 좋은 정관이 무토라 하더라도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개수 자체를 매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관이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많았을 때는 반드시 간목에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일단 금왕절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금왕절 12개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계절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시절 바로 6월이 되겠죠. 그래서 6월은 금의 어떤지 제왕지가 됩니다. 제왕지에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죠. 뭐 6월뿐만 아니라 신월도 금이 왕한데,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금왕절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금의 임관지가 되죠. 그리고 지장간을 놓고 보더라도 6월은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는 반면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과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경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금하고 유금이 똑같이 금이 왕한 계절이고,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보다 유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유금이 신금보다 더 청징한 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월의 본기가 바로 이 신금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으로서 개수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경금보다는 그래서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편인보다는 정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은 것이고, 편인은 계모 서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편인인 신금보다는 정인인 경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친론이라고 하는,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육친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금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개수가 좋아하는 개수의 특징, 이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겨진 것이 더 좋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의 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양생양의 공과 양간은 양간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 음간은 음간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를 들면 아들은 같은 남자인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딸은 같은 여자인 엄마가 부드럽게 키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해서 양생양의 공, 음생음의 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 지지로는 유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항상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6월의 개수는 임수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6월의 수는 뭘 좋아한다? 금백 수청함을 매우 좋아한다. 금백 수청, 다른 말로 금수 쌍
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6월의 임수든 6월의 개수든 항상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한 털럭에 탁기라도 있으면 그 사주는 조금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안 된다? 토를 절대 봐서는 되지 않는다. 토를 만약에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탁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주고 또 금왕절인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겠죠.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춥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6월 자체가 금이 왕한데 다시 신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물론 신금이 하나 더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지지에 있는 원령에 있는 유금만 가지고도 있는데, 용신으로 쓸 것은 어떻게 된다?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 근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줄 필요는 있다. 당연히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좀 있어 있죠. 인사라든가 아니면 지지 오화 등에 있어서 뿌리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병화가 능히 조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월의 개수는 먼저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게 되면 6월의 개수가 어떻다? 좋은 짜임의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력 6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땐 격국이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을 가지고, 격국을 뭐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격국 가지고 용신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격국을 가지고 직업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격국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격국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연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령은 금인데 유금은 어떤 금? 양금이 아니라 얘도 음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도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도 음이 되죠. 음대 음. 근데 금은 금생수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죠. 근데 음대 양, 양대 음이었을 때는 저것이 정인일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음대 음이 되니까 저거는 편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의 명식은 편인격이 되는 것인데, 오늘 월간에 이렇게 유중에 있는 신금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편인인 신금이 투출돼서 개수를 생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줄 건 이제 병화가 있어서 조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편관이라고 되죠. 편관은 7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의 개수는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금수쌍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축토가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개수가 탁해지진 않았지만은 탁해질 우려를 가지고 있죠. 잠재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금이 있으니까 유축 합해서 금이 세력이 더 왕해지면서 축토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토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금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해일조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6월에 신금같이 투출해서 개수일간이 세력이 약하진 않기 때문에 굳이 다시 수가 많아질 필요는 없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가 있어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한습함, 차갑고 습한 것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정화. 개수 입장, 일간 개수 입장에서 편재 재성이긴 한데, 이 편재 재성이
정화가 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화를 보는 것이, 목화를 보는 것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자시, 이렇게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6월에 금이 왕한 쪽, 그래서 계수일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금도 왕한 모왕자상,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축토를 봐서 유축해금하고 신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해수까지 왔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한 상태에서 다시 자수에 뿌리던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계수일간, 음수인 계수일간이지만 임수를 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정화가 있긴 하지만 정화 요거 무시하고 전왕격으로서 이거를 윤화격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가 윤화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토가 있거나 내지는 화가 있으면 파격 내지는 윤화격이 되지 않는다. 이 축토는 유금하고 합분을 해서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정화가 아무리 뿌리 없는 정화라 하더라도 있게 되면 있는 경우에 종격이라든가 이렇게 전환격이 되는 경우에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이렇게 전환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간이 너무 왕하니까 운에서라도 목화 운을 봐서 왕한 계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따라서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은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초년이라고 하면 48가지가 되겠죠. 자, 무술기의 경자, 신축 모두 한습이 가중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고, 49 이민대운이나 가서야 목화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니까 운이 굉장히 늦게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의 병신대운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목화운으로 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자시가 됐을 때 만약 태어난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고요. 근데 굳이 남자아이라도 임자시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개해시가 됐을 때는 뭐 임자시처럼 임수가 투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무토로서 제방한다 이런 개념은 없지만, 역시나 사주 전반이 한습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전환격으로 윤화격이 되기는 좀 어렵다. 따라서 이 사주 또한 목화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곤명보다는 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갑인시가 됐을 때는 요거는 인해합목이 되죠. 지지로 육합이 되기 때문에 인해합목이 되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 수의 기운을 목으로서 설기하죠. 수생목해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중에 있는 암장된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조후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자 개시 같은 경우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순으로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갑인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묘시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얘는 승목이 되겠고, 해묘합목한다 하더라도 승목은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적기 때문에 이왕이면 을묘시보다는 갑인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병진시가 이렇게 됐을 때 진토를 봤죠. 물론 이제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조후를 위해서 화를 써야 되는데 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 이 사주도 행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사시는 화를 얻은 생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상충하게 되면 사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두 정화도 뿌리가 있는데 날아가 버는 거하고 똑같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이렇게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킬 수 있겠고, 기미시가 되게 되면은 기토 개수를 탁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경신신유시는 금이 왕한 계절에 다시 금이 왕하니까 이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왕절의 개수가 인성의 생을 받아서 약하지 않은 중에 해수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개수가 매우 왕하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봐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생시에서만큼 목화를 봐야 되는데 목을 보는 것은 갑인시를 좋아할 거고, 정사시 화는 정사시 무엇이 이렇게 병신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사시는 사회충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병진시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건 병진시를 택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은, 여아로 태어날 때는 병진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아로 태어날 때 무기미시도 별로 좋지 않고요. 반드시 경신시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여아보다는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